예, 김광진입니다. 상관님, 여기가 을지훈련도 하고, 독수리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요. 벙커를 가보면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가 F-35, FX 사업으로 비행기도 드리고, KFX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 워게임상에 우리가 진행을 할 때, 한 3일 정도, 전쟁 발발하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공군 전력이 우리가 어느 정도나 남는지에 대해서 혹시, 숫자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공군 전력은 연합 전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개전 후 수일이 지나면 제공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저희가 벙커에 가서도 계속 보고를 받고 합니다. 그때 보좌관이 있을 때도 다 보고를 받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국감 첫날인데요. 질의드릴 것도 많습니다만 국회에 자료를 주시거나 보고를 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야 될 건데 제 질의 시간에 드립니다. 국회의원도 국방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국가를 생각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야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 남북 간의 전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가 되는지, 우리나라 예비군들의 동원 응소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워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보고조차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얼마짜리 뭐 샀는가, 그거 싸게 샀는가, 비싸게 샀는가,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서로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로는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문서로도 못 주겠다 해서 어제도 문서는 못 주니까 오늘 상임위장에 와서 대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신 먹고 대령님이 왔던데, 와서는 담당자 이름 하나도 없는 이 문서 하나 딸랑 주면서 설명이 제한됩니다. 보고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실제 이거는 FX 비행기는 왜 사야 되는지, 탱크는 왜 필요한지, 국회의원들은 뭔 일로 앉아 있습니까? 응?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모아봤는데, 예를 들면 언론에 한참 떠들고 말이 많았던 나라사랑 교육 동영상 자료, 국방차관님 7월 21일 날 국방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 터졌을 때 9월 달에 오셔서 이 동영상 제출하겠다고 상임위장에서 답변하셨죠? 예, 나라사랑 동영상. 그러니까 제출하겠다 답변하셨죠?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보여주셨습니까? 지금 2달 2주가 지났습니다. 저 의원님별로 보여드리는데 그걸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은 그것이 여러 가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제출을 못하면 보여는 주셔야죠. 예, 언제든지 제가 그거 다시 하게 받은 적 없고요. 예. 국방부에 7월 22일 날 요구했던 3년간의 각 군 숙소의 부정사용 현황을 달라. 이것도 2달이 넘도록 미제출해요. 기조실장님, 어디 가있어요? 지금 화장실 같습니다. 예.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업무용 차량 타고 다니시는 거, 이거 불법입니다. 근데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에요. 그 불법인 걸 알지만 기조실장님의 차량일지, 업무용 차량일지를 달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유라 차량일지를 줄 수 없다 이러면 됩니다. 차량일지를 다 파기했어요. 그래서는 제출을 못한답니다. 파기해서. 이게 무슨 국회를 지금 오늘 하루 이틀 며칠만 그냥 국정감사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라고 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고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그러고 나서 국회와 행정부가 제대로 좀 논의를 하시고 하셔야지, 자료 달라고 하면 파기해서 안 줘버리고 그냥 시간 때워서 넘어가 버리고, 문서로 못 주니까 당일날 만나서 국감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통화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당일날 현장에 오면은 담당자 이름 하나도 없는 문서 주면서, 그렇게 못 받으면 못 받은 이유를 장관 승인을 받았냐? 장관 승인도 없는 그 상황으로 최소한 담당자 이름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도 없이 이렇게 주면서 국정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장관님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고 국정감사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를 좀 생각하셔서 국민들에게 행정부가 잘하셨던 일은 잘하신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또 질의 시간까지 이렇게 줄이시면서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국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에 맞게 이렇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방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비밀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양해를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제출이 안 되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은 국감에 남아 있으니까요. 나머지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최대한 자료 제출을 못하면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증인으로 오셨던 국방부의 영현철이 팀장, 권희복 팀장님 잠깐만. 그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방부 자체나 육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말에 이거를 대통령께 보고를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년 이 경과하면은 그 처리하겠다, 미인수 영현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청와대 보고할 서류에서도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계속 그 정부 진행 사업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의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공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부 추진 과제는 완전히 삭제는 안 돼 있고 그 추진 제한상으로 해서 이번에 9월 말에 보고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의원님의 그 우려사항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해소된 가운데 조치가 되도록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